한때 은행원은 남부럽지 않은 직업으로 꼽혔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반듯한 양복 차림의 정갈한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은행원의 모습을 떠올리면 안정과 신뢰가 절로 느껴졌다. 사람들은 은행원이라면 당연히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 평생 직장으로 알고 헌신했던 은행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손에 쥔 퇴직금으로는 앞으로의 인생을 지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 겨우 60대를 맞이한 나이에 노후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오래된 추억일 뿐. 퇴직 후 생활비는 오히려 더 절박하게 다가왔다. 그렇게 전직 은행원들은 커피숍 알바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례들은 모두 각자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겪으며 또 다른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 위에 놓인 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다. 막연히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안락한 노후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30년 넘게 국내 유명 은행에서 근무했던 김정환 씨다. 그는 정년 퇴직 후 부부가 함께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퇴직금을 받아본 순간 그 계획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그동안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던 탓에 그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기대 이하였고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에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절망스럽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근처 대형 커피숍에서 알바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서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면서 손님들의 불평과 젊은 매니저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은행에서는 후배들로부터 존중받던 중년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고 초보 알바생으로서 겪어야 할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력과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직업 선택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역임한 이성호 씨다. 그는 퇴직 후 퇴직금으로 작은 커피숍 창업을 준비했지만 무리한 창업 자금과 준비되지 않은 운영 능력으로 인해 1년도 되지 않아 폐업하고 말았다. 이후 다시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직원들의 관리와 조직 운영에 능숙했지만 정작 커피 제조법 하나 제대로 몰랐던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동안 자신이 금융업이라는 한 분야에만 갇혀 있었던 탓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매일 반복되는 실수와 고객들의 항해 속에서 그는 늦게나마 자신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로 노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기술 습득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사례는 대형 시중은행 본점에서 근무했던 박영숙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퇴직 후 편안한 삶을 기대했으나 막상 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하기엔 빠듯한 현실과 마주했다. 오랜 기간 고정적인 수입에 익숙했던 탓에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결국 커피숍 알바를 선택했다. 나이가 많은 탓에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제대로 융화되지 못하고 늘 겉돌기만 했다. 손님들은 종종 나이 든 알바생을 보고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박 씨는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녀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 사회적 위치 변화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찾아온 새로운 환경에서의 스트레스와 소외감은 예상보다 견디기 힘든 문제였다. 그녀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막연히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편안히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한때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인생 후반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2의 인생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꾸준히 배우는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자신을 이해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은행이라는 좁은 세상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된 은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이들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단단한 노후 설계를 준비해야 할 때다.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을 하고 나서 보면 현실이 생각보다 냉정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금과 연금만 있으면 편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막상 닥쳐보면 부족한 퇴직금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정적이라 믿었던 직장을 다녔던 사람일수록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만난 수많은 퇴직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퇴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생각보다 빠듯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60대가 넘어가면 은퇴 이후의 삶을 몇 년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0대 초반에 퇴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이상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 즉,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퇴직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랜 시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은행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조차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은 퇴직금에 놀라곤 한다. 실제로 한 은행원 출신 퇴직자는 은행에 다닐 때는 퇴직금과 연금이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받은 돈은 기대 이하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런 이유로 퇴직 후 예상치 못하게 커피숍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률과 현실적인 생활비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을 하고 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나게 되고 물가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현재 물가는 매우 높아졌다. 이런 물가 상승은 퇴직자들의 생활비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 최근 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곧 퇴직 후 삶의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전직 은행원 김 씨도 이런 문제를 겪었다.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생활을 예상했지만 막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돈이 지출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됐고 결국에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보충하는 길을 선택하게 됐다. 세 번째 이유는
퇴직 후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건강 문제다. 사실 퇴직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회적 단절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과 같은 조직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얻는 사회적 인정과 교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퇴직 이후에는 그런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면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겪게 되는 것이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이후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고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는 현실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은 경제적인 문제와 결합되면서 퇴직자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퇴직 후 커피숍 알바를 시작한 박 씨의 경우에도 경제적 문제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 컸다고 털어놓았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통해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퇴직 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녀는 결국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시금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유지하면서 정신적 안정을 찾게 됐다고 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의 현실을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편안한 노후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신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퇴직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퇴직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생활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계획하고 퇴직 전부터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퇴직 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안정적이라 여겼던 직장에서 일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실에 더욱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의 삶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길어진 인생을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준비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준비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퇴직 후의 삶이 진정한 제2의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만의 노후 계획을 재점검할 시점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길어진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